일본 경제를 견인하는 중소기업의 상황이 예상한 것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중소기업 3곳 중 한 곳이 과잉 채무 상태에 빠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를 조사한 도쿄상공 리서치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정부가 기업 파탄을 막기 위해 자금 융통 지원책을 활용한 것이 효과를 보긴 했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중순경 도쿄상공 리서치 정보부는 술렁거렸습니다.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자사 채무 상황에 대해 과잉감이 있다고 답한 중소기업이 35%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도쿄상공 리서치가 설문조사 전에 예상한 것은 10%대였습니다. 만약 20%에 이르렀다면 사태는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도쿄상공 리서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거듭되는 긴급사태 선언으로 외출 자숙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진 상황이지만 한국이나 미국, 중국 경제는 회복을 보이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체감 경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개인 소비도 최악은 벗어났다고 보고 있지만 C19 감염증으로 일본 내 기업이 입은 상처는 너무나 깊은 모습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 기간 동안 부채 1000만엔 이상 기준 일본 기업의 도산 건수는 7163건으로 30년 만에 8000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020년은 감염증 확대로 일본 경기가 침체했지만 일본 정부나 금융기관의 자금 융통 지원으로 기업 도산은 8631건으로 2019년도보다 17% 감소했습니다. 실질 무이자 무담보 대출 등의 대출형 지원, 만기된 채무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리스케줄링 감염증 특례와 사회보험료 지불 유예, 납세 유예 등의 지원은 극적으로 일본 기업의 자금 융통 완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한편 차입 의존이 채무 팽창을 초래해 재무 제표를 비대화시켰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급격한 감염 확대로 일본의 경제 활동이 크게 제한되면서 매출 절벽에 직면한 기업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파탄을 막는 긴급 피난체계 자금 융통 지원은 큰 효과를 발휘했지만 그 부작용도 헤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쿄상공 리서치는 2020년 여름부터 감염증 지원책이 가져올 과잉 채무가 기업 경영에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를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해 도쿄상공 리서치는 기업의 자산 매각, 인력 감축, 무이자 무담보 대출이나 지속화 급부금 등 감염증 관련 지원책 이용률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했습니다. 2020년 상장기업의 조기 희망퇴직 모집은 리먼쇼크 직후의 수준으로 뛰어올라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 지원 이용률은 2020년 11월에 60%를 돌파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금 융통 지원 이용률 증가에 반비례해 기업 도산도 감소했습니다. 단지 기업 심사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위기감을 인식한 도쿄상공 리서치는 2020년 여름부터 과잉 채무의 동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상공 리서치가 보유한 기업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신용 등급이 부여된 약 150만 개의 일본 기업을 기본적으로 분석했지만 3월기나 12월기의 결산 기업이 많아 축적된 재무 데이터에 C19 감염증의 영향은 반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감염증 이후 결산을 맞은 재무 데이터도 적절한 분석 방법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무 분석에서 활용되는 것 중 이자가 있는 부채를 한 달 평균 매출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약 3배가 판단 기준이 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여신 한도를 엄격하게 운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음식점과 여행업을 중심으로 많은 일본 기업들이 매출 절벽에 직면해 있어 단순 분석으로는 초과값이 산출됩니다. 일본의 파산법이 적용되는 자본 잠식을 기반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습니다. 2020년에 도산한 기업을 대상으로 도쿄상공 리서치가 보유한 최근 재무 데이터를 분석하면 56.4%가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생존한 기업 중에서도 16%가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리먼쇼크 후인 2009년 12월에 시행된 중소기업 금융 원활화법으로 거래 기업이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도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인상하지 않고 상환 유예에 응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법이 2013년에 종료된 뒤에도 법의 정신은 살아 숨쉬고 있었고 일본 기업이 존속할 수 있는 선택지는 현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회생지원협의회 기본 요령은 회생 계획안의 내용을 3년 이내 경영 흑자화, 5년 이내 자본 잠식 해소,
이자 부채 대비 현금 흐름 비율 10배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2020년도 제3차 보정 예산으로 지원된 사업 재구축 보조금 등 포스트 C19를 향한 대처는 몇 년 뒤의 재무 상태를 추정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도쿄상공 리서치는 설문조사 선택 사항을 C19 전부터 과잉감이 있다, C19 후에 과잉감이 있었다, C19 전에는 과잉감이 있었지만 후에 해소되었다, C19 전에도 후도 과잉감은 없다의 4가지로 설정했습니다. 도쿄상공 리서치가 8,473개사를 조사한 결과 C19 감염증 이전부터 과잉이 있었다가 12.5%, C19 감염증 후에 과잉 상태가 되었다가 20%로 합계 32.5%가 과잉 채무라고 응답했습니다. 응답 결과를 중소기업인 7,327개사로 압축하면 감염증 전부터 과잉감이 있다는 13.2%, 감염증 이후 과잉감이 있다는 21.8%로 합계 35%에 이르렀습니다. 즉, 일본 기업 3개사 중 1개사는 과잉 채무라고 하는 실태가 부각되어 버린 것입니다. 무이자 무담보 대출 등의 지원에 의한 채무 팽창은 금융기관이 만기된 채무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리스케줄링 등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경우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표면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의 13.2%는 C19 감염증 전부터 과잉감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금융원활화법 이후에 리스케줄링 일상화가 가져온 면도 있어서 C19 감염증 이전부터 회생 실무자와 관계 부처는 폐업 지원이나 근본적 회생을 위한 움직임을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중소기업 금융원활화법에 의한 기업 지원이 리스케줄링 탈피와 정상적인 경영을 향한 대처를 저해하는 아이러니컬한 결과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감염증 상황까지 덮치면서 일본 기업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전례 없는 돈풀기와 유연한 리스케줄링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만기된 채무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리스케줄링은 계속할 수 있어도 사회보험료와 납세의 유예를 반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에 있습니다. 기업 회생 지원 현장에서는 채무를 가미한 자금 융통표의 작성 및 활용이 진행되고 있지만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풀면 기업 운영을 포기해버리는 경영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C19 감염증으로 인해 일본 기업들의 채무가 불어난 것은 그 이전 지원체계 부작용에 대한 대응을 미룬 결과이기도 합니다. 채무는 기업이 본업으로 얻은 이익금을 바탕으로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벌써 3개사 중 1개사가 과잉 채무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만약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그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 기업 연쇄 도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혹시 모를 일본발 금융위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